자, 개인 차원의 모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리 포괄 모형. 합리 포괄 모형. 두 번째, 만족 모형. 세 번째가 점중 모형. 그 다음에 제3의 모형. 제3의 모형이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마지막이 최종 모형. 요 5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형이 이 순서대로 발전이 됐어요.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알 겸 외워놓으십시오. 한만, 점, 혼, 최. 한만, 점, 혼, 최. 한만, 점, 혼, 최.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1970년대 정책과학이 완성되던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발달했어요. 합리 포괄 모형은 행정학자가 말했다라기보다는 고전파 정통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의사결정 원리를 말해요.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편익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완벽하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그게 합리 포괄 모형. 그러니까 이 모형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합리성을 근거로 정책이 산출된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합리성이냐가 다 달라요. 어떤 합리성이냐. 자, 이거는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최선의 합리성이에요. 절대적 합리성이에요. 완벽한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 할 거냐 말 거냐, 세종시 할 거냐,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해서 원점에서부터 근본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형에 따르면 아주 대폭적인 변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대폭적인 변화. 뿌리채 뒤흔드는, 그래서 이것을 루트 어프로치라고 해요. 뿌리 접근법, 근원법, 뿌리채 뒤흔드는 대폭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개혁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상적이기는 해도 현실성은 좀 없는 모형이에요. 이상적이긴 해도 현실성은 좀 없는 모형.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모형들은 이런 그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들이에요. 자, 만족 모형은 사이몬이 주장한 모형입니다. 사이몬. 인간이 이런 합리성을 현실적으로 추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몬은 제한된 합리성, 인지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행동한다. 벌금통 설치해도 지각 는다. 만족하는 선에서 대안을 선택한다.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 이 사이몬의 만족 모형. 자, 그런데 점중 모형은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간이 합리성이 물론 제한돼 있긴 하지만 설사 제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 대폭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따라서 가지치기 정도, 가지만 조금씩 쳐내는 그런 브랜치 어프로치, 이걸 흔히 지분법이라고 해요. 지분법. 그러니까 가지만 조금씩 잘라내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해서 기득권, 현실을 기득권이나 매몰 비용이나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걸 토대로 약간씩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지,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고 안 좋다는 거예요. 점증이라는 게 인크리멘털리즘이라는 거는 점진적 변화예요. 현재보다 약간씩 개선된, 향상된 그런 대안만 추구한다.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합리성은 상당히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리성이에요. 정치적 합리성.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이 두 모형은 극단적이에요. 이 모형하고 이 모형은 상당히 극단적. 얘는 이상적이지 못해요. 변화를 추구할 수 없고 현상을 유지한 좀 보수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이기는 해요. 근데 이 모형은 반대죠. 그래서 이게 극단이기 때문에 이 제3의 모형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절충을 한 거예요. 자, 기본적이고 거시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결정, 세부적인 그런 지엽적인 결정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점중 모형을 하는 게 좋다. 근본적인 판단은 합리적으로 하고 지엽적인 그런 거는 점진 모형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좋다. 혼합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드로우라는 학자가 정책과학을 완성시키면서 주장한 최종 모형은요. 정책이 최적의 성과에 도달하려면, 수준으로 도달하려면 이런 합리성, 이런 합리성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다가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직관이나 통찰력 같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성도 필요하다. 특히 선례가 없는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이런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감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맨 마지막에 70년대 초에 드로우라는 사람이 정책과학을 완성시키면서 주장한 모형이고, 이 정책 결정 모형은 이 5가지 순서대로 쭉 발달했어요. 자, 최종 모형을 한번 가보실까요? 맨 꼭대기 뒤에 256쪽 7조 256조 2번에 최적화의 본질을 보시면 경제적 합리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초합리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위에 2번의 첫 줄,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선례는 없고 상황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정형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탈원전이라든지 우리가 한번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이, 초합리성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오른쪽에 상단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 상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드로우는 정책 결정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정책 결정 국면을 3개 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결하려는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3단계 국면으로 나눠서, 자, 본래 의미의 정책 결정 단계하고 그 이전의 단계하고 그 다음에 본래 의미의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이후에 결정하고, 이렇게 3단계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전을 탈피할 거냐 말 거냐, 탈원전. 자, 정책을 결정할 때 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 본래 의미의 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성격상 어떤 전략과 어떤 지식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더 근원적인 결정이 돼서 이걸 메타팔러시라고 해요. 메타팔러시. 상위 정책, 초정책. 그래서 이 결정을 위한 전략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이 전략에 의해서 본래 임의 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하기 전에 또 한 번 따져봐야 된다. 집행이 제대로 될 건지, 문제는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피드백을 해서 전략을 바꾼다든지 대안을 바꾼다든지 해야 된다. 이게 포스트 팔러시 메이킹이에요. 정책 결정 이후의 결정. 이거는 본래 의미의 결정. 이거는 메타 팔러시. 이런 단계, 이게 본래 의미의 결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피드백을 갖추는 것이 정책을 최적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최종 모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드로우가 얘기한 결론은 정책이 최적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합리성뿐 아니라 초합리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합리성을. 자, 그게 바로 최종 모형. 자, 앞쪽으로 다시.